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다리로 방사통이 있는 분들 있죠? 특히 한쪽 다리로 방사통이 심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허리 디스크로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방법들은 누운 자세에서 하는 운동이 조금 더 많아요. 누운 자세에서 좀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앉은 자세에 비해서 오히려 누워있을 때 허리가 더 아픈다든지 또는 다리로 가는 방사통을 경험하는 분들도 꼭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소수의 환자들은 실제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더 많은 통증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오늘 알려드리는 것처럼 앉은 자세에서의 운동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직업 환경상 계속 앉아서 작업해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중에 일부는 누워서 운동할 수 있는 여유 환경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의 운동을 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을 설명드리니까 잘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번 방법은 한쪽 다리로 방사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운동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의자에 앉았다라고 하면 우선 의자 등받이에 최대한 밀착을 해주세요. 지금처럼요. 자, 이렇게 등받이에 최대한 밀착을 한 다음에 양손 있죠? 양손을 가지고 열중셔들 합니다. 그리고 등받이와 척추가 함께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척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세가 일단 기본 자세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방사통이 나타나고 있는 쪽 무릎을 펴볼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방사통이 나타나고 있는 쪽 다리 있죠? 발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10에서 15회를 반복할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발목을 올릴 때는 발가락도 같이 한번 위로 올려주시고요. 반대로 발목을 내려주실 때는 발가락도 함께 내려주세요. 그리고 1에서 2초 정도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10에서 15회 정도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 운동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부담이 좀 적은 운동류에 속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목을 올렸다가 발목을 내렸다가를 10에서 15회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올리는 동작은 나름 괜찮은데 내리는 동작 있죠. 이렇게 내리는 동작에서 꼭 종아리나 발바닥이 지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는 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만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올리는 동작이 더 중요하다는 것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1에서 2분 정도는 다른 운동은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하루에 몇 회 정도 해야 되냐고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달이라고 하면 한 2시간에 한 번씩 간격으로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이렇게 앉아서 뭔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 방사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해주실 것을 권장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능하면 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하고 나서 바로 시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달아서 하면 몸에 좀 부담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운동을 2, 3일 정도 하거나 또는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한 후에 이 두 번째 운동을 그 다음 회차에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운동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운동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의자 등받이에 최대한 밀착을 해주시고요. 지금처럼 다시 열중셔들 해서 딱 이렇게 척추를 등받이에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고개를 푹 숙여볼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다리를 펼 거예요. 방사통이 있는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쫙 이렇게 펼 거거든요. 근데 펴는 동시에 방금 전에 고개 제가 숙이고 있었잖아요. 이 숙여 있는 고개를 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이것을 왕복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움직임을 시행할 거예요. 고개를 천장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펴니다. 하나, 그리고 다리도 제자리로, 고개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둘, 지금처럼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다시 셋, 다시 넷. 이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10회에서 15회 정도 해줄 것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 자세를 보면 다리가 살짝 떠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운동은 사실 가능하면은 의자 높이가 높은 걸 좀 추천을 해요. 다리가 바닥에서 좀 쉽게 떨어져 있어야 운동의 효과를 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 발목 있죠? 발목을 위로 이렇게 좀 많이 제끼려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척추 쪽에 있는 신경이 과민해지거나 오히려 다리 쪽 방사통이 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한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발목을 억지로 이렇게 꺾으면서 무릎을 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다리가 내려간 자세에서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제 다리 모양 보세요. 그러면 바닥에서 한 90도, 80에서 90도 정도가 발목 각도가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각도가 그냥 그대로 다리가 편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고 내려간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도록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운동과 마찬가지로 2시간에 한 번 혹은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두 번째 운동을 바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운동을 며칠 또는 몇 번 시행한 후에 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다리 방사통 증상을 완화시키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허리 디스크에 완전한 운동법은 없다고 했죠. 이 운동법 자체가 다리로 가는 방사통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인 분들도 꼭 계세요. 물론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다리 방사통이 살짝 증가되는 것이 오히려 호전 반응일 때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다리 방사통이 오히려 15분 이상 더 지속이 되잖아요. 증가된 게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호전 반응은 아니에요. 악화 신호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운동을 검해주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요. 그런 증상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꼭 근처 병원 또는 다니시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증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